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포브스지가 발표한 미국을 빛내고 있는 위대한 생존 이민자 250명 가운데 한국계도 5명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원정 출산 추적에 나서 국무부가 60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으며 당국이 3,000명 이상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빈 워시 새 연준 의장은 시장과의 소통과 발언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이번 금리 결정을 통해 연준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 드러날 걸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19일 종전 합의에 공식 서명하는 즉시 60일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가가 $80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독립 250주년을 맞아 미국을 빛내고 있는 위대한 생존 이민자 250명이 선정 발표됐는데요. 아놀드 슈와츠네거, 일론 머스크, 젠슨 황 등이 탑10 안에 들었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20위에 올랐습니다. 한국계로는 여자 프로축구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미셸 강 씨가 78위, 구글 핏비트 제임스 박 CEO가 140위, 짐 리 CD 코믹 대표가 141위에 선정되는 등 5명이 포함됐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이 독립한 지 올해로 250주년을 맞아 축제 분위기가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포브스지가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미국을 빛내고 있는 위대한 생존 이민자 250명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250만 한인사회로 성장한 한국계 미국인들로는 250명 중에 5명이 선정됐습니다. 한국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인 78위에 오른 미셸 강 씨는 올해 66세로 헬스테크 회사를 아센추어이에 매각한 후에 여자 프로축구에 매진하기 시작해 워싱턴 스피리츠와 영국, 프랑스에서 한 구단씩 모두 3개 여자 프로축구 구단주를 맡고 있습니다. 140위에 선정된 제임스 박 씨는 올해 49세로 대학을 중퇴하고 핏비트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한 후에 구글에 넘기고 현재도 구글 핏비트 CEO로 일하고 있습니다. 141위에 오른 짐 레시는 올해 61세로 코미디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DC 코믹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191위에 선정된 조셉 배 씨는 올해 54세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유명한 사모펀드인 KKR의 공동 CEO로 일하고 있습니다. 192위에 오른 영손 씨는 올해 67세로 클라우드 스타트업 회사를 세일스포스에 13억 달러에 매각하며 유명해진 후에 생명과학 소프트웨어인 비바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브스지가 250주년을 맞은 미국을 빛내고 있는 위대한 생존 이민자 250명 중에서도 영예의 1위는 영화배우이자 사업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오스트리아 출신 아놀드 슈와츠네거가 꼽혔습니다. 2위는 테슬라에 이어 스페이스X를 상장시켜 사상 첫 1조 달러 트릴리언웨어가 된 남아프리카 출신 일론 머스크가 선정됐습니다. 3위는 러시아 출신으로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이 꼽혔습니다. 4위는 대만 출신으로 AI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선정됐습니다. 5위는 호주 출신으로 팍스뉴스 등 언론사들을 소유하고 있는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이 올랐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주목을 끌고 있는 인사들로는 8위에 대만 출신 리자 수 AMD CEO가 선정됐습니다. 미국 최초의 귀화 시민권자로 대통령 부인이 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20위에 올라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이 대대적인 원정 출산 추적에 나서 국무부가 60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으며 당국이 3,000명 이상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자를 취소당한 원정 출산 의혹자들 600명 이상 중에서 400명 이상은 유럽 출신이고 북아프리카와 서부아프리카 출신들이 각 100명씩으로 집계됐으며 조사받는 수천 명 중에는 중국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잠깐 들러 출산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만들려는 사람들과 이들로부터 거액을 받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원정 출산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져 철퇴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가 원정 출산으로 의무를 사고 있는 60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원정 출산 의혹을 사고 있는 플로리다 2,000명, 텍사스 1,000명 등 무려 3,000명 이상에 대해 집중 조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원정 출산 혐의로 비자를 취소한 600명 이상은 3건의 집중조사에서 포착돼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0명 이상 중에 400명 이상의 비자 취소는 유럽 국가 출신으로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서부 아프리카 국가 출신들이 각 100명 이상씩으로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원정 출산 혐의로 미국 비자를 취소당한 외국인들과 이들에게 비자와 미국 거주지와 출산 계획 등을 알선한 회사들은 사실상 영구히 미국 입국을 금지당하고 사업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국무부의 조치와는 별도로 훨씬 대규모의 원정 출산이 집중 조사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한 원정 출산 조직은 3,000명 이상의 원정 출산을 성공시켜왔다고 선전하고 거액을 받고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어 집중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텍사스에선 1,000명 이상 원정 출산을 알선해온 회사들에 대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 주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휴스턴 소재 산후조리원은 중국계를 상대로 원정 출산을 알선해온 것으로 나타나 곧 철퇴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연방하원 정부감독위원회는 원정 출산을 돕겠다며 광고하고 있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정 출산을 알선하고 있는 회사들은 고객들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방문 비자를 받아주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에 도착하면 거처할 곳과 출산 계획, 산후 조치까지 전체를 관리해주고 수만 달러씩 챙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지 않고 한부모 이상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로부터 태어나는 자녀에 한해 시민권을 부여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가 소송에 걸려 실행하지는 못해왔는데 이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6월 말 안에 나오게 됩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월가 기관들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케빈 워시 새 연준 의장은 오히려 시장과의 소통과 발언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연준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 본격 드러날 걸로 전망됩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연준 내부에서는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최근 금리 전망이 다시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FOMC 회의와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첫 기자회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형 자산운용사 PGIM은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이러한 인상은 경기 과열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에 가까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장의 이런 전망과 연준 내부 분위기가 다소 다르다는 점입니다. 케빈 워시 의장은 오래전부터 중앙은행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이 미래 금리 전망을 지나치게 설명하면 오히려 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시 의장은 특히 지난 인플레이션 사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아왔습니다. 당시 연준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측이 빗나갔고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서야 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이러한 경험 때문에 중앙은행이 미래를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보다는 실제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심지어 중앙은행 총재가 신문 일면을 장식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시장과의 소통을 줄이고 정책 결정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워시 의장이 앞으로 연준의 대표적 소통수단인 점도표 공개 방식에도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앞으로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할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물가 압력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준이 예측의 시대에서 결과의 시대로 이동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 합의에 공식 서명하고 즉시 60일 협상에 돌입한다고 양측이 확인했습니다. 19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지만 기뢰 제거가 끝나고 선박들의 정비를 완료해야 정상화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벌써 국제유가는 $80 아래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종전 합의에 공식 서명하는 즉시 전쟁 끝내기 협상에 돌입합니다. 이란 외교부는 전쟁 끝내기를 위한 2라운드 협상이 19일 공식 서명식 직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분쟁은 곧 백미러 과거지사가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이 아직도 핵무기를 추구하려 한다면 모든 게 온통 지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알파인 리조트에서 열리는 공식 서명식과 2라운드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스티브 위츠코프 중동 특사, 제러드 쿠스너 대통령 사위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강경파인 모하메드 칼리파프 국회의장과 아바스 아라치치 외교장관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끝내기를 위한 60일 동안의 협상에서 첫째, 호르무스 해협의 무료 항행 여부를 확정지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일부터 재개방되는 호르무스 해협에 대해 미국 측은 영구적인 무료 항행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이란 측은 통행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란의 핵포기를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핵무기급인 90%에 근접한 65%까지 농축한 고농축 우라늄 450kg을 자국에서 희석시켜 폐기하되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의 감시 아래 실행하고 사찰과 검증까지 받는다는 데에도 최종 타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란의 장기적인 핵포기 대가로 미국이 동결자금 250억 달러와 경제 제재를 어떤 수준으로 해제하게 될지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 동결자금과 경제 제재 해제로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란이 적어도 50년 동안은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구매하지 않는 장기적인 핵포기를 이행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사찰과 검증까지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으나 미국의 공격이 재개돼 전면전으로 재발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국제유가는 16일에도 5 내지 6%나 급락해 배럴당 $80 아래로 떨어졌으며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76 안팎, 영국 브렌트유는 $79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럽연합도 관련 규제 마련에 나섰는데요. 다만 이미 금지 정책을 시행 중인 호주에서는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둘러싼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역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규제 논의에 동참했습니다. 배경에는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스타그램과 틱톡,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이용 시간을 최대한 늘리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컨텐츠를 끊임없이 추천하면서 과도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계와 의료계에서는 SNS 과몰입이 자존감 저하와 우울감, 불안 증세는 물론 왜곡된 가치관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곳은 유럽입니다. 유럽연합은 올여름 아동과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공동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프랑스는 오는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며 그리스와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도 관련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달부터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제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역시 청소년의 고위험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 브라질은 사용을 금지하기보다는 부모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금지 정책을 도입한 호주의 경우 상당수 청소년들이 여전히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짜 생년월일을 입력하거나 가족 계정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현재 연방 차원의 SNS 금지 법안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주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실제 규제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와 표현의 자유, 부모의 역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